공시지가가 올랐던 게 발표가 됐어요. 이제 2022년 6월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제 집이 공시지가가 2억 300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9천이었고. 근데 올해는, 안녕하세요. 반자 유튜버 짱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1주택자가 되면은 되게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 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란 게 있어요. 주거 안정성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주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뭐 사회초년생 기준으로는 월세 50만 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출이 갖는 스트레스, 그렇다고 전세를 가자니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불안함, 그리고 전세를 막상 살아도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내 한 몸마저 편하게 누일 자리가 없다는 거는 진짜 좀 힘들어요. 이게 외면적으로도 이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1주택자가 돼서 그냥 보금자리가 마련됐으면은 이게 해결된 것만으로도 되게 편안함을 느껴서 좀 제가 즐거워지는, 뭐 집값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떨어져도 저는 그런 감당할 만큼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돼. 일단 등기를 한번 쳐봤으니까 내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른 지역은 어떤지, 앞으로 공급은 얼마나 될 건지, 청약?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자동으로 공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안동이니까 안동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비규제 지역이고 70% 대출이 나오니까. 지금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지역이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여러 곳 돌아다녀 보면서 여긴 아파트가 얼마지 하면서 공부가 되고, 유동인구는 뭐또 공급 계획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리고 뭐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건폐율, 뭐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상업지구 뭐 등등 다양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상가나 경매에 대한 지식은 되게 부족한데, 진짜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은 절대로 못 따라간다는 거는, 절대까지는 아니고 거의 못 따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 재개발이래. 공시지가가 올랐던 게 발표가 됐어요. 이제 2022년 6월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제 집이 공시지가가 2억 300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9천이었고. 근데 올해는 2억 7,400인가 그래요. 공시지가 자체가 나라에서 정하는 금액이 7,500만 원이나 올랐어요. 저는 집이 7,500이 뭐 공시지가가 오를 동안에 제 연봉은 한 400, 500 정도 상승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대요. 자기들이 공시지가를 올려놨는데 집값은 떨어진대요. 뭔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지금 제 집은 떨어졌어요. 매매 기준으로.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서 갈아타기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 인간의 욕망이 좀 그렇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딱 집에 대한 그런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내 가족이 더 행복한 그 생활 환경에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것들이 1주택자가 되면서 이게 트리거가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고, 그런 욕망이 더 좀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와지고, 또 마지막으로는 금융 경제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자산에 대한. 전 옛날에 주식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되게 저도 부정적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아직은 잘 좀 모르겠긴 한데, 이게 되게 멍청한 생각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공부를 꼭 해야겠다. 물론 무지성 투자가 아니라 진짜 좀 책도 좀 보고, 어떤 건지 용어 자체를 아직 저는 시작을 안 해서 모르거든요. 근데 시도해 보지도 않고 그런 프레임에 씌워진 저를 보니까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제가 이제 집 들어가면서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한번 주식을 해볼까, 조그맣게 시작해볼까 하는, 아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아직 공부를 해보진 않았지만 NFT인가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이 생기고 그래요. 하여튼 1주택자가 되면서 되게 막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직장에서도 더 인정받고 싶긴 한데 직장은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고. 이번 영상은 되게 짧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이직을 했는데 이제 야간 근무 고정이 좀 됐어요. 4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아마 낮 시간대에 좀 제 시간이 많아서 좀 더 많이 찍어 보겠습니다. 5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이제 뭐 택시비로 지원이 나오니까 집에 금방 오긴 하는데 일단 좀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6년 동안 새벽에 일어났는데 낮에 잠이 안 오네요. 이 생활 패턴이 좀 바뀔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아니면 좀 건의해서 다른 직무를 하던가 다시 전 회사로 돌아가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다 이런 건가? 생활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식욕이 없어져가지고 앞으로 살이 쪽쪽 빠질 겁니다. 강제 다이어트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80명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아마 500명이 되면은 커뮤니티가 생길 거예요. 그때 정말 활발하게 해볼게요. 500명이 되면. 감사합니다.